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기술 IPO 중 하나로 꼽혔던 회사죠. 코어위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가 정말 뜨거운데 그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이 회사의 미래,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 컴퓨팅 파워를 아주 전문적으로 또 대규모로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라서 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딱 AI 작업에 맞게 최적화된 인프라를 만든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 5년 뒤, 2030년쯤에 코어위브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AI 시대를 움직이는 중요 동력 중 하나잖아요. 이런 인프라 기업이. 그 미래를 보는 게 기술 트렌드의 큰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잠재적인 기회나 위험 요인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빠르게 변하는 이 기술 분야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분명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코어위브 한 회사의 전망? 이걸 넘어서서요. AI 산업 전체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 속도나 또 현실적인 제약 같은 것들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어위브의 운명을 결정지을 뭐니 해도 AI 인프라 수요겠죠. 두 번째는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확장 능력, 그리고 그 이면의 제약 조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거대 기업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따져보고 이걸 바탕으로 2030년 코어위브의 가능한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코어위브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적인 특징부터 좀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코어위브는 스스로를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업 모델이 아주 명확해요. AI 시스템,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이걸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라우드 회사들이 뭐랄까 여러 서비스를 다 파는 백화점 같다면요. 코어위브는 딱 AI라는 특정 분야에 필요한 아주 최고 사양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관 같은 거죠.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대량으로 딱 확보해서 이걸 AI 연산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거. 이게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장 과정을 보면 처음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목표했던 공모가보다 낮춰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맞아요.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올해 가장 성공적인 대형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좋게 보는 걸까요? 상장 초기에 좀 가격 조정이 있었어도 그 뒤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 AI 인프라 시장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코어이브가 가진 그 전문성, 이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어떤 특정 AI 작업에서는 기존의 그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보다 성능이나 비용 효율성이 더 낮다. 이런 점이 좀 부각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AI 전문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딱 반영된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어위브의 미래, 한 2030년쯤의 모습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이게 흔들리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당연하죠. 코어위브의 존재 이유니까요. 현재 수요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는 거.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AI 모델 만들고 훈련시키고 또 이걸로 실제 서비스 돌리는 데 필요한 그 컴퓨팅 파워. 여기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와, 3배 이상 성장이라니.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엄청난 수요가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스스로 목표 세우고 복잡한 작업까지 하는 에이전틱 AI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막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거든요.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그럼 필요한 컴퓨팅 자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왔던 개념들 있잖아요. 범용인공지능, AGI나 아니면 초지능, ASI 같은 거요. 이것도 이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진지하게 연구개발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필요한 인프라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아직은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 AGI나 ASI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AI 인프라 수요는 정말 폭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네,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한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확장 능력과 제약 조건. 이런 잠재적인 수요 폭증에 코어웨이브가 과연 발맞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못 따라가면 소용없으니까요. 코어웨이브 CEO인 마이크 인트레이터도 최근 실적 발표 때 그랬어요. 전례 없는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짓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런 공격적인 확장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닐 텐데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최첨단 데이터 센터 짓고 또 엔비디아의 그 비싼 최신 GPU를 수만 개, 수십만 개씩 확보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돌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코어웨이브가 아직 흑자를 못 내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수익성을 막 앞지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비용 말고 또 다른 걸림돌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확장을 가로막는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거 말이에요. 네,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AI 연산, 특히 대규모 모델 훈련은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요. 그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 분석을 보면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2035년까지 무려 30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123기가와트까지 달할 수 있대요. 123기가와트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현재 미국 전체 발전 용량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어웨이브가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전력망 인프라 한계랑 맞물리는 문제인 거죠. 코어웨이브뿐 아니라 AI 인프라 업계 전체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걸 감당할 인프라, 특히 전력 공급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참 복잡한 문제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요인, 경쟁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어웨이브가 아무리 AI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이 시장의 기존 강자들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렇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GCP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거대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막강한 자본력은 기본이고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방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또 엄청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죠. 정말 듣기만 해도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거대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코어웨이브 같은 전문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특히 만약에요, 이 AI 인프라 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좀 둔화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오면요, 이 거대 경쟁사들의 압박은 훨씬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 막대한 자본력으로 가격 경쟁을 확 주도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AI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코어웨이브의 영역을 파고들려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뭔가 기술적인 차별화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 이게 관건이겠군요. 맞습니다. 특정 AI 워크로드, 예를 들면 아주 큰 모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추론 작업 같은 데서요. 경쟁사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민첩하게 서비스 개선하고 핵심 고객들이랑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거, 이것도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 인프라 수요, 그리고 확장 능력과 제약,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변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2030년 코어웨이브의 미래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른바 AI 수요 빅뱅 시나리오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이전틱 AI가 아주 널리 쓰이고 더 나아가서 AGI나 ASI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 발전이 눈에 보이면서 관련 인프라 수요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야, 이런 꿈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코이브의 성장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2030년에 코어 위브 연 매출이 2천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현재 인터넷 서비스나 인프라 산업의 평균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도 시가총액이 최소 1조 6천억 달러, 이 정도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요. 1조 6천억 달러면 지금 가치 기준으로 5년 만에 거의 23배, 20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네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 장밋빛 전망에도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인수합병 가능성입니다. AI 인프라 시장의 중요성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면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 역량을 빨리 확보하려고 코어 위브를 탐낼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사버리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어요. 아, 자체적으로 그만한 인프라랑 노하우를 구축하는 것보다 그냥 코어위브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만약에 AI 수요 폭증의 좀 초기 단계에서 인수가 결정된다면 코어 웨이브가 가진 그 궁극적인 성장 잠재력을 다 반영하지 못한 가격에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20배 이상 성장을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M&A로 조기에 딱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도 그런 변수가 숨어 있군요. 그럼 다음으로 좀 더 현실적인 중간 경로, 견조한 성장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는 AI 인프라 수요가 막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꾸준하고 아주 탄탄한 속도로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5년 안에 AGI나 ASI 같은 아주 급격한 변화는 없더라도요. 에이전틱 AI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코이브의 선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030년 기준으로 연 매출 한 6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지금 예측하는 2025년 매출 전망치보다는 한 12배 정도 증가한 규모예요. 여전히 아주 가파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600억 달러 매출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업계 평균 PS 비율 8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약 4,8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략 한 7배 가까이 상승해야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초낙관적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여전히 투자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좀 낮을지 몰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죠. 비관적인 시나리오, 성장 둔화 국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AI 기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지거나 아니면 AI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강해진다거나 혹은 뭐 거시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이 AI 투자를 확 줄이는 경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코이브에게 상당히 뼈아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잖아요. 아까 PS 비율이 1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었으니까요. 업계 평균인 8배를 훨씬 넘는 수준인데. 정확히 그 점이 문제입니다. 주가에 이미 엄청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AI 성장이 시장의 그 높은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해요. 단순히 PS 비율이 지금의 그 높은 수준에서 업계 평균인 8배 수준으로만 떨어진다고 가정해도요.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주가는 50% 이상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 하락이라. 와, 정말 큰 충격인데요.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AI 인프라 수요 자체가 급격히 꺾인다. 그러면 코어 위브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가치 평가 기준, 그러니까 평균 PS 비율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전체의 기대치가 확 내려가는 거죠. 이런 최악의 경우라면 코어 위브 주가가 뭐 70% 이상 폭락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와, 정말 미래 예측이 극과 극을 달리는군요. 그렇다면 이 분석을 제시한 분 키스 스파이치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 그분의 분석은요, 아까 살펴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중간 시나리오, 그러니까 견조한 성장 쪽에 조금 더 가깝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마저도 약간은 낙관적일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요. 견조한 성장 시나리오에 가깝다면 구체적인 예상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코어 위부의 기업 가치가 최소 2천억 달러 수준에는 도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천억 달러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5년 안에 한 3배 정도 상승하는 셈이군요. 첫 번째 시나리오의 23배나 두 번째 시나리오의 7배보다는 훨씬 낮긴 하지만 그래도 5년 만에 3배 상승이면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상당히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건 여러 가정에 기반한 그냥 하나의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AI 수요의 실제 변화라든지 코어 이브의 확장 능력, 또 전력 문제 해결 여부, 경쟁 환경의 변화, 이런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이 예측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코어 위브 사례를 통해서 AI 인프라라는 이 첨단 기술 분야의 역동성 또 불확실성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의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또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이 어떻게 이렇게 얽혀 돌아가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코어 위브의 미래는 결국 AI 기술 자체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 것인가 하는 더 큰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 기업이 마주한 기회와 도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지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기업 가치나 주가 같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코어 위브의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AI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를 따라가거나 반대로 성장 둔화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더 넓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 산업 지용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또 일자리의 대규모 이동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인류 공동의 과제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AI 발전이 좀 더뎌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역시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의 산업, 에너지 사용 방식, 그리고 어쩌면 일상생활의 모습까지도 이 AI 인프라의 발전 경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기술의 미래와 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성찰해 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